제 개인적으로는 그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때 국가 기능을 하면 입법부, 사법부, 행정부인데 그중에 입법부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그 군인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때 군인들이 그 국회에 올 수는 있습니다. 올 때 그 기능은 뭐냐면 그 국가를 교란시키는 선동분자나 세력들, 네. 그 무장 세력이다. 여기로부터 국회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오는 거지. 거기를 유리창 깨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. 네. 어디 감히 군인이 와가지고 국회를 그 얘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요인이 그 상대방을 국회로 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군인들이 지금 그 국회를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거는 확실히 저는 가능하다. 게다가 플러스 또 다른 언론 보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뭐 군인들이 그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. 거기도 이제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그 폭동이 또 구성 요건의 하나거든요. 내란죄는. 그런데 군인들에 의한 그걸 충분히 어느 정도 무력을 사용하는 거죠. 예, 무력을 사용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상황이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제일 사실 안 좋은 거는 오죽했으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얘기까지 나온 것 자체도 이미 네.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어제 듭니다. 707 특임단이 국회로 본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맞습니다. 유리창도 깨고 유리창 창문을 깨고 넘어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왔어요. 그 안에 계셨단 말이죠. 의원들 그때 본회의장의 분위기 또는 로텐더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? 실제 이게 어떤 위협이 될 거다라고 감지를 하셨습니까? 물론이죠. 저희는 이제 안에서 표결을 해야 되고 한 표가 한 표가 너무 소중해서 의원들은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 지침이 내려온 상태에서 본회의장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. 네. 군인들이 들어올까 봐. 그런데 실제로 이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고 3층 복도와 2층 복도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보좌진들이 그걸 바리케이트 싸서 막은 거고요. 물론 이제 군인들도 뭐 적극적인 의지를 안 보였다 뭐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고 안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실시간으로 문자라든지 카톡 같은 걸로 사진이라든지 상황 설명의 텍스트가 들어왔거든요. 의원들이 그래서 막 조바심이 나서 의장한테 계속 빨리 표결하게 해달라. 내가 잡혀가도 표결은 하고 가야 되니까 표결을 빨리 하게 해달라. 곧 다 잡혀간다. 이런 분위기였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좀 다급한 상황이었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덧붙이면 과거에 있었던 그 전두환 내란 사건에 있어서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한 걸 내란 행태로 봤어요. 그 중에 하나인 거죠? 예. 다른 왜 그러냐면 네. 아까 이제 다 우리가 인정했다시피 개헌법이나 이런 데서는 국회에 뭘 하도록 돼 있는 게 없어요. 그리고 개헌법 13조에 보면은 국회의원들은요 현행범이 아니면 아예 체포를 못하게 돼 있어요. 근데 병력을 주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. 체포도 못.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. 국회에 대해서 권한할 수도 없고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없는데 들어가서 막 그런 기능정지 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다 사실 내란이죠.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좀 많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저도 뭐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원래 계엄령 떨어지면 이런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렇진 않죠. 오히려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불체포특권이 평소에 있는데 계엄이 선포되면 불체포특권이 더 강해지는 거죠. 네. 예.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. 이거 네. 국회는 제가 지금 65이거든요. 우리 이제 윤석열식 나이 셈법으로 65인데 제 생애에 비상계엄이 정말 많았어요. 근데 제가 명확하게 그때 상황을 기억하는 비상계엄만 따지면 네. 이번이 3회차예요. 제 인생에. 네. 1회차는 제가 중학생 때 있었던 10월 유신, 1972년도 친위 쿠데타. 그때 비상계엄이고요. 두 번째가 1980년 5.18 그때였고요. 세 번째가 이번이에요. 이번인데 1980년에 그 내란 혐의가 인정되었던 유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당시 신민당 원내대표, 원내총무라고 그랬습니다. 그때는 원내총무가 황낙주 의원이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. 제 인생 2회차에 제일 중대한 그 2회차 비상계엄이가지고 이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왔습니다. 원내총무가. 네. 근데 군인이 개머리판으로 이렇게 치면서 밖으로 손 몰고 나가듯이 나가는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명백한 증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제 저는 그 밤에 그 상황을 텔레비전과 유튜브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이게 뭐지 이게?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를
불순분자들이 들어와서 장악한 국가에 대한 적대 세력의 본산으로 파렴치한 막 불순분자들이 모여 있는 범죄자의 소굴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그리고 군인들을 들여보냈잖아요. 본인은 합참본부에 가서 앉아서 지휘한 거 아니에요, 대통령이.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죠. 아니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. 그러면 이 행위는 뭐 법적으로 내란이 성립할지 안 할지 나중에 법정에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내란죄로 이제 고발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.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고발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. 이게 무슨 옛날 공산당,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뭐 서기장도 아니고 이 21세기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?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. 이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계속 하루라도 더 있는 것은 국민민복을 심하게 해칠 위험이 무지무지 높다. 이 판단을 여당 국회의원들이 하기를 바라는 거죠.